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특강은 몇 번 더 계속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천재는 주방에서 만들어진다 하는 그 내용 중에서 어린 아이들이 이상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쭉 뭐 이런 거 쭉 다 보셨는데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일 뿐 아니라 그 외에도 이거는 이제 피부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지만은 내부에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빠르게 아주 이상해지고 있다. 이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것도 교회가 제일 먼저 인식하고 대처하고 대안을 내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교회는 깜깜하고 오히려 일반 방송국 KBS, MBC, SBS, EBS 이런 데서는 이걸 다루고 있는데 기독교 방송이나 뭐 교회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개념도 없습니다. 뭐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어린 아이들이 잘못되거나 우리 사회가 잘못될 때 언제나 교회가 앞서서 인식하고 거기에 대안을 내놓고 이 정보를 또 이 세상에 제공하고 해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날 교회는 범사에 뒤지고 있어요. 그리고 보수 아니 뒤처져가고 퇴보하면서 그게 보수는 무슨 보수야 그게. 퇴보지 퇴보. 자, 어느 정도 심각하냐. 2013년도 이야기인데 2013년도 4월 3일자 신문에 난 것을 제가 스크랩한 건데요. 소아정신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어린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이상해지고 있어서 소아과 말고 소아정신과가 절실히 요구된다. 2013년이니까 벌써 7년 전인데 7년 전부터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3월 달에 이제 보통 봄 학기가 개학되어 있는데 한 달 좀 지나니까 처음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저 아이가 더 왜 됐지? 저 왜 특별히 저렇지? 하고 이제 조금 주의하면서 보니까 이게 이제 ADHD라는 거예요. ADHD. 이게 아주 한 30명 정도 한 클래스 안에 보통 3명, 4명이라.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은 그 소아정신과에 가야 될 정도로 심각하다. 그러면 그 ADHD라고 하는 뭐 병원에 갈 정도 된 사람은 그냥 심한 거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을 할지라도 침착하지 않아요. 조용하지도 않고 착하지도 않고 선생님 말 잘 듣지도 않고 아주 뭐 아이들이 감당을 못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데 아이들 그 상태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이 ADHD란 말은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참 말이 어렵죠.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 장애. 우리말로 번역해도 어려운 것 같아요. 주의력이 결핍되면서 과잉 행동 장애, 행동 항진증 뭐 그래도 어렵죠. 그러니까 말을 하면 될 걸 과함을 질러요. 걸어가도 될 걸 뛰어가요. 뭐든지 행동이 과잉으로 오버 액션이라. 범사에. 그러니까 교실이 시끄럽고 공부가 안 되는 거죠. 이런 아이가 한 반에 한 3명 정도, 4명 정도 되면요. 나머지 30명보다도 이 3명, 4명 이거 억어하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그 학부형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그 정신과에 가보세요.
그러면 그 학부형들이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뭐 우리 애를 뭐 정신병 취급을 해. 뭐 당신 누구야? 교장돼, 교감돼. 그러면서 뭐 아주 이 선생님들이 일선에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아이들이 무질서합니다. 착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다 음식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음식과. 충동성, 과잉 행동, 주의력 결핍, 이게 맞물려 가지고 아이들을 망가뜨리고 있는데, 뭐 정부에서도 별 대안이 없고, 뭐 병원에서도 별 대안이 없고, 그러면 당연히 이런 거 교회가 대안을 내놔야 되거든, 교회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금 기독교는요, 우리 사회에 아무 영향력도 없고, 유익한 점도 없고, 쓸모도 없고, 가치가 없어요. 존재 가치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여기 영상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한번 잠깐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아이도 채소를 먹으면은 희망이 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형규의 돌출 행동이 시작된다. 결국 짝꿍은 견디다 못해 옆자리로 피하고 만다. 하지만 수업 시간 내내 형규의 소란스러운 행동은 멈추질 않는다. 나가야 돼요. 나가래? 이제 바깥으로 나가. 연락이 불안해. 가만히 있어. 줄 거야. 챙겨가지고 줄 거야. 가만히 있어. 에이! 절대 안 가야 돼. 입학한 3월부터 지금까지 선생님은 형규와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다. 어떤 행동들이 좀 힘들게 하는 것들은 어떻게요? 그러니까 이제 안 하고 딴짓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림 그리고 좀 돌아다니고 옆 사람 귀찮게 하고 그런 거 할까? 수업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산만한 아이. 이런 형규의 모습은 반 친구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모습이다. 얘 원래 그래요. 응? 원래 그래요. 원래 어떤데? 원래 여기 올라가고 여기 낙상하고. 아니나 다를까 담임쌤한테 전화가 왔어요. 계속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 상태가 어떤 새로운 선생님이 와서 수업을 하려고 했더니 애가 이렇게 거의 수업 분위기를 난장판을 만든다고 그 선생님들이 수업 도중에 선생님을 모시러 와서 그 교무실로 와서 가봤더니 형규가 아주 돌출 행동을 하고 나 이런 수업 하기 싫다고 막 이래서 선생님께서 그 교무실 데리고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요. 형규의 행동이 다소 과하다. 채 1분도 되지 않아 카트 안에는 과자가 수북히 쌓인다. 형규는 특히 자극적인 맛의 과자를 좋아하는 편이다. 하나, 하나만. 하나만. 주로 달거나 저렇게 짭조름한 거 있잖아요. 그런 위주로 먹어요. 중간 흐리멍텅한 잘 안 먹어. 안 나. 그럼 하지 마. 엄마! 여기 젠장 내 말까지 안 들리니까 장난까지. 너 젠장이란 말 어디서 이렇게 배워가지고 도대체. 과자와 달리 형규가 끔찍이 싫어하는 것도 있다. 바로 채소다. 엄마가 버섯 이거 해가지고 버섯 볶음 해줄게. 싫어. 왜? 나도 싫어할 거. 골라봐. 네가 오이 제일 싫어하는 예쁜 거 오이. 골라봐. 제일 나쁜 오이. 제일 나쁜 시금치. 시금치는 나빠. 그렇게 비싸지 마. 왜? 싫어하니까. 안 먹어. 우리 제일 화들어 줄 거면서 나한테. 아니야. 내가 싫어하는 건데. 형규가 열광하는 가공식품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치명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 HD와 깊은 연관이 있는 식품 첨가물이 다량 함유돼 있다. 울지 말고. 이런 식습관이 계속된다면 형규의 ADHD 증상은 더욱 악화될지도 모른다. 의학적 치료에 앞서 먼저 형규의 식단을 바꿔보기로 했다. 식이요법 지도사인 신덕자 씨는 한 달 만에 형규를 다시 만났다.
그동안 식이요법 지도사의 도움을 받아 자연 음식으로 식단 개선을 계속해왔다. 별 투정 없이 밥을 먹고 있는 형규. 엄마는 이제 편식 없이 잘 먹는다고 자랑을 한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깜짝 비밀이 보이다. 이제는 쌈 채소까지 먹는 모양이다. 맛있다. 엄마, 저도 정말 잘못한 게 많다고. 엄마한테 엄마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반대로 하고, 엄마가 무슨 말만 하면 거짓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랬던 거 자기도 되게 반성한다고,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되게 울컥한 거예요. 아, 진짜 이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았을 걸. 그러면서 둘이 그냥 막 얼싸안고 막 이렇게 울었거든요. 밥을 다 먹은 형규가 제작진 앞에 뭔가를 자랑스럽게 꺼내놓는다. 이거 100점, 이거 100점, 이거 100점. 학교에서 푼 시험지 모두 100점이다. 식단을 개선한 후 형규의 ADHD 증상이 호전된 것일까? 한 달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엄마는 변화의 가능성에 확신을 갖게 됐다. 지금 지나고 나서는 좀 희망이 많이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저게 될까?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저처럼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엄마들이 읽어주시고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심코 먹는 음식 하나가 나와 내 아이의 건강을 결정짓는다. 가공식품 대신 자연 음식을 먹는 순간 우리의 몸은 달라지기 시작한다. 내가 먹는 음식이 형규의 돌출 행동이 시작된다. 네, 보시면은 이 방송이 CT에서나 CBS 무슨 기독교 방송에서 제작한 게 아니고 SBS 방송국에서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니 참 우리가 뭐 교회가 부끄럽죠. 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산소 안 먹고 아이가 치료될까요? 병원에 처방하는 약 가지고 아이가 이렇게 변화됩니까? 올 빵점짜리가 착한 아이가 되고 한 달 만에 올 100점이 나오게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천재는 주방에서 나온다 하는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아이가 이게 지금 머리가 나빠 공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과자가 나빠서 공부를 못하는 거야. 엄마가 미련하거나 교회가 어리석은 짓을 해가지고 아이들 이 교회에서 과자 사다가 나눠주고 그 아이를 망치는 줄 모르고 우리 교회 아이들은 10년을 교회 다니도 교회에서 비스켓 한 조각이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아이들도 안 먹습니다. 그거 저도. 그리고 이제 문제는 용돈이 아이를 망치는 거야. 자기 자신이 이게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인식을 하지 못한 그런 아무 분별력 없는 어린아이에게 용돈을 주니까 그 학교 앞에서 그 무자료 과자 중국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가만히 떼기로 사다가 막 이렇게 퍼다 파는 게 있거든요. 포장도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런 거 아이들이 맛있다고 그냥 그걸 먹으면은 나중에는요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다 ADHD 걸립니다. 공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그때부터 이제 뒤처지기 시작하면은 5학년, 6학년 가면 조금 어려워져요. 거기다가 이제 중학교로 가면은 벌써 방정식이 나오고 그뭐 어려워지는 거라. 그러면 애가 그거 안 듣거든요. 그러면 그때 조금 처진 게 인생 낙오자가 됩니다. 그게 다 엄마들이 미련해 가지고 아무거나 먹도록 내둬서 그래. 교회도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교리적으로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안식교 같은 데는 음식을 가립니다. 철저하게요. 그럼 우리는 이단 맛도 못해. 불교 맛도 못하고 음식에 있어서는 불교는요 거의
원래 제대로 된 불교는 그 육식 안 하지 않습니까? 일절 다 육식을 하지 않고 힌두교도 마찬가지. 이슬람교도 최소한 돼지고기, 개고기 이런 건 안 먹습니다. 유대교 마찬가지. 그러니까 음식 가릴 줄 모르는 종교가 기독교만 가릴 줄 모르고 엉터리라는 거. 제일 잘 가려야 될 기독교는 성경에 음식을 가려 먹으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저 성경 공부도 제대로 안 해보고 신약 시대는 은혜 시대니까 율법 시대 지나갔으니까 음식물 규정은 폐해졌다.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봤는지 나중에 제가 그 성경 안에 음식물과 관계된 구절을 모조리 찾아가지고 여러분 앞에 제시하겠습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인지.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아이들을 음식 가릴 줄도 모르게 아무거나 먹도록 이렇게 방치하면요, 죄를 짓는 겁니다. 이 아이의 미래를 망쳐놓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소아암이 아까 정신병도 있지만 소아암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1년에 약 1000명에 1500명 정도가 소아암이 그런데 백혈병이 제일 많아요. 뇌종양, 림프종, 신경모세포종 이런 것들이 막 굉장히 빠르게 증가되고 있고 정신적으로도 망가지고 육체적으로도 망가지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나고자가 되면 나중에 이게 사회 문제가 되고 교회 문제가 되고 사회 문제가 되고 가문을 망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괜찮겠어요? 믿음으로 보면 괜찮다고? 괜찮은지 한번 봅시다. 우리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이게. 자, 여기 잘 보시면은 인류 역사상 빛을 남긴 그런 위대한 인물들은 다 채식을 했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뭐 홍수 이전이니까 당연히 에덴 동산에서처럼 채식을 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율법 시대라도 육식을 할 수 있다고 한 후에라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사람 채식을 했고요. 또 근현대에 와서도 셰익스피어, 슈바이처, 존 밀턴, 아이작 뉴턴, 몽테뉴, 스웨덴보르그, 다이아나, 톨스토이, 말틴 루터 킹, 프란시스, 레오날드 다빈치, 석가모니, 공자, 노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괴테, 타고르, 피타고라스, 아웅산 수치, 아인슈타인, 버나드 쇼, 베냐민 프랭클린, 볼테르, 마하트마 간디, 구스타프 말러, 제레미 리프킨, 파가니니, 헤르만 헤세, 바그너, 니체, 반 고호, 헨리 포드, 찰스 다윈, 칼 루이스, 마크 트웨인, 니콜라 테슬라, 토마스 에디슨, 스티브 잡스, 톰 크루즈, 리차드 기어, 스티븐 스필버그, 브룩 실즈, 데민 무어, 스티븐 시헐까지 뭐 신불생간에 어떻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들은 다 채식을 했습니다. 육식을 했던 사람 중에 그리 유명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 차이가 많이 난다고. 지금은 육식 정도가 아니라 거기다가 이제 식품 첨가물, 해로운 인조 화학 물질이 600여 가지가 이것저것 섞여서 들어있는 인스턴트 식품, 정크푸드, 패스트푸드 이런 음식들을 아이들이 먹으면 거의 치명적입니다. 저 나이 된 사람이야 뭐 어지간히 뭐 살만큼 살았고 볼일 다 받고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 뭐 한두 개 먹어도 또 체격도 크고 하니까 그리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들 그 조그만 몸집에 그렇게 나쁜 물질, 자본주의가 오직 돈을 위해서 화학 물질을 넣어가지고 식품 첨가물 넣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낸 과자나 피자나 패스트푸드를 아이들이 먹고 그게 온전할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교회가 훨씬 먼저 세상보다 앞서서
경고하고 가리고 또 그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공부를 확실히 잘하고 착한 걸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 오면은 유치부부터 유년부, 아동부, 소년부, 중고등부, 대학생, 청년회 모두 한 자리 예배합니다. 함께 대예배, 주일 낮 예배 때 따로 예배 못하게 해요. 따로 예배하면 거의 난장판이지. 설교도 5분, 10분 해가지고 그 뭐가 심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괜히 형식적으로 교회 학교니 하지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아이들이 다 가리고 있어서 대체로 예배 시간에 조용하고 잘 듣고 어른보다 더 잘 들어요. 아주 아이들이 필기해가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정말 잘 듣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쳐요. 우리는 그 교회 학교에서 뿐 아니라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초등학교 5, 6학년부터 청장년까지 다 함께 공부한 다음에요 시험을 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문제를 내는데 초급반이 366문제를 내요. 100% 주관식입니다. 연필 굴려서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모르면 못 써요. 그런데 우리 70점이 커트라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뭔 모르고 그냥 선배들 따라서 믿음으로 먹으면 괜찮다, 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그런 몇 마디에 넘어가 가지고 아무거나 먹다가 제가 50대 중반쯤 될 때 당뇨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뭐 50년 동안 음식을 엉터리 먹은 거죠. 그때부터 제가 정신 차리고 근 20년 이상을 식품에 대해서, 식품과 건강과 두뇌에 대해서 여러 자료를 모아가지고 책도 쓰고 강의도 제가 이런 강의를 수백 번을 했습니다. 음식물 강의를. 교회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밖에서 성경 강좌에서 끝없이 한없이 음식 강의를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고쳐놓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경은 인생의 매뉴얼이야. 그 매뉴얼 중에 가장 우선적인 게 이 입으로, 이 구멍으로 무엇을 넣으면 된다, 안 된다. 매뉴얼에 그게 없으려고? 여러분, 우리가 이 몸을 만들 때 내 숟가락, 젓가락, 포크를 가지고 내가 찌보다 입에 넣은 걸 가지고 내 몸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런데 자동차를 사오면 연료를 가스를 넣을 것인지, 디젤을 넣을 것인지, LPG를 넣을 것인지, 당연히 그 매뉴얼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인체가, 사람 몸이 자동차보다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아무거나 집어넣으라고? 그러니까 그 성경을 그동안에 너무 그저 구원 뭐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자꾸 죽어 천당 가버린 것만 했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착하고 충성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사는 그런 복음을 전혀 안 가르쳤어요. 자꾸 죽어 천당 가버리는 복음만 했지, 이 땅에서 어떻게 복되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사는 그런 복음은 교회가 전혀 안 가르쳤거든요.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요. 맨날 죽어 천당 가는 그런 교리만 가지고 실험을 했지, 이 땅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참되게 진실하게 건강하게 건전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복음은 안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신앙 생활인데 신앙도 제대로 안 됐고 생활은 당연히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제대로. 공부가 되지 않는 이유 몇 가지 정리합니다. 머리가 나쁜 게 아닙니다. 과자가 나빠서 공부가 안 되는 거야. 아까 봤지 않습니까? 그 천재.
아니 올 100점 한 달 만에 올 빵점짜리고 반에서 말썽 꾸러기고 감당이 안 되고 하던 아이가 한 달 그 식이요법 치료사라는 분이 있어. 서울에. 식이요법 치료사. 엄마가 애들을 아주 하나하나 둘이라 해가지고 버르장머리 없어가지고 제멋대로 그렇게 길러놔서 말 안 듣거든. 엄마 해봐야. 그래서 식이요법 치료사를 모셔다가 아마 저 생각에는 한 달에 뭐 그런 그 교사 식이요법 치료사 모셔오면은요 상당한 개런티를 드려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의 식습관을 완전히 고쳐가지고 이 오이 쪼가리 하나 입에 넣으면 딱 밀어내고 하던 아이를 한 달 만에 어떻게 했는지 그 선생님이 고쳐내가지고 뭐 그냥 넝쿨넝쿨한 그런 뭐 비빔밥도 먹고 그 쌈을 먹고 자기가 입으로 맛있다 그런 거 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벌써 한 달 만에 올 빵점이 올 100점 되어 온 거라. 그리고 착한 아이가 돼가지고 엄마 내가 엄마한테 잘못한 게 많아 그러면서 그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러잖아요. 과자가 나쁜 게 아니고 아니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 과자가 나빠서 안 돼. 피자 안 됩니다. 그거 햄버거 그거 안 돼. 소세지 그런 거 안 돼요. 기초와 기본을 성실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아이가 ADHD 걸리면요 기초를 할 수가 없어요. 기초가 3, 4학년, 5, 6학년 넘어갈 때까지 기초가 안 돼버리면요 그 영원히 나고 됩니다. 영원히 그 ADHD 해가지고 피가 들어와가지고 안에서 어린 아이 머리가 뇌 속에 세포가 터지면서 뇌 안에서 폭죽놀이 하듯이 뇌가 터지는데 신경세포가 공부가 된다고요? 학원은 안 됩니다. 학원에 가는 거는 수업 진도가 그냥 빠르게 나갈 때 놓친 걸 하나 정도 가서 2개 정도 이렇게 채우는 것이지 근본 기본 자체가 안 되는데 학원에 가서 뭘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업 진행 방법이 매우 잘못되어 있습니다. 수업 진행할 때 설명해놓고 알았나 그러면요 예 그러죠 아이들이 다. 그런데 그 예 그런데 30명 중에 그 알아듣는 사람 5명도 안 돼요. 나머지는 모르면서 예 한다고 또. 우리 한국이 다 그래. 우리 때부터 그랬어. 제가 대통령이 되면 될 일도 없지만은요 수업 진행 방법을 완전히 바꿉니다. 수업 진행 방식을 전부 개별 단체 진도가 아니고 개별 진도로 피아노 레슨 하듯이 한 사람이 한 단원을 딱 마스터 안 하면 절대 진도가 안 나가게 해야 돼요. 알아들은 놈 5놈밖에 안 되는데 알았나 예 하면 진도 나가버리고 하니까 나머지는요 그 75%는 그냥 다 25% 채 모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모른 채 넘어가는 겁니다. 자꾸. 그리고 학년 올라가는 거 자꾸. 그리고 스마트폰과 컴퓨터 게임 이런 것들이 아이를 또 망치는 거예요. 통닭과 햄버거, 햄, 소세지,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이 아이 두뇌를 망쳐 놓습니다. 가정 환경, 교회 환경, 뭐 학교 환경 그런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아이가 이거는 몸에 해롭다는 걸 확실히 알면요 아이를 절대 안 먹습니다. 때려도 안 먹어. 때려도. 그리고 공부하는 자세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일 수 있고요. 또 아이들이 이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아이들도 자기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자기 사명이 무엇인가 이런 걸 깨닫도록 교회가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 학교 교육이 너무 어른 교육도 형편이 없고 아이들 교육도 교육이 없는 거예요. 아예. 이래가지고는 우리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민족도 나라도 아무리 희망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건요 뭐 자랑도 아니고 우리 세대 우리 나이 또래 사람들이 죽자 사자 뼈골 빠지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아이들 지금요 이 ADHD 시대가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 것인지 저기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천재는 주방에서 나옵니다. 장성한 사람들에게 뭐 저런 건 먹지 말라 이런 건 먹어라 참 어렵지요. 그러나 아이들에게는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식습관이 굳어지면 고치기 어려워요. 서양의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자유만 생각하고 그 결과와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이것이 오래 지속되는 가운데 그들은 진리에서 점점 멀어져 가서 지금은 거의 불신자입니다. 유럽의 기독교도 그냥 불신자예요. 성도들이 은혜 아래 있다고 아무 것이나 먹을 자유가 있다고 분별 없이 먹어왔던 유럽과 미국의 기독교는 온갖 질병들이 창궐하게 되었어요. 이들은 이미 성경의 모든 말씀을 떠나버렸고 다시는 회복이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음식을 가려서 먹는 세계 모든 종교는 어떤 종교든지 다 건재해 있어. 기독교는 음식을 안 가리더니 교회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줄어들고 안 믿어요. 아예 기독교는 해마다 신자 수가 줄어요. 급격히. 유럽은 이미 다 몰락했고 한국도 한 해에 한 20만 내지 30만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애도 안 넣고 결혼도 안 하고. 자, 반면에 유대교, 몰몬교, 안식교, 불교, 힌두교, 짜이나교, 시크교 이거 다 음식 가리거든요. 음식을 가리는데 이 종교는 없어지지 않고요. 건재하고 있어요. 기독교만 아무거나 다 먹어서 불신자처럼 돼가지고 머리도 나쁘고 인재가 안 나옵니다. 지금 대체로 인재는요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이 거의 다 인재를 내놓고 있어요. 음식을 가는 유대인들. 하버드 대학 같은 데는 29%가 전교생 29%가 유대인들입니다. 아이비리그 8개 대학도 25% 이상이 다 유대인들이 전부 다. 기독교인들은 그런 학교를 다 100% 기독교가 세웠는데 아이비리그 8개 대학 다 기독교 학교만 전부 다 기독교가 설립한 학교인데 자, 기독교가 설립해놓고 기독교인들은 아무거나 먹어서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 학교 들어가도 못해요. 들어가도 꼴찌밖에 안 되고. 이게 누구 책임이냐면 전부 우리 목사들 책임인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목사들도 신학교에서 뭐 음식에 대해서 어떤 교수도 이런 방구도 언급도 안 합니다. 이런 과목도 없고. 그래서 결국 이제 오늘 와서 우리가 보니까 우리 교회와 가정이 다 망가지고 있다고 다. 아이들도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지고 교회도 망가지고 나 이제 민족도 이제 몰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 문제가 절대 가벼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아이들이요, 이 초등학생들이 어른과 함께 이 이스라엘 성경 강좌 들어옵니다. 와서 듣고 나면요, 이 4박 5일 딱 듣고 나면 바로 그 음식 바꿔버립니다. 아이들이. 엄마하고 같이 오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혼자 오는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변합니다. 뭐 공부 잘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이 착해져요. 성실해지고. 내가 그 뒤에 있는 또 남은 문제가 많이 있어서 오늘 하루 다 다루지 못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더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